지금 현재 92년생들, 네. 90년대생들이 지금 큰일이 났다. 그렇죠. 연금을 내지만 받지 못할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92년생을 기준으로 걔들이 연금을 탈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 재정이 단 10원도 남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네.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제 5년에 한 번씩 그 예상을 해보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이걸 재정 추계라고 하는데 마지막 추계를 18년에 했어요. 그럼 23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했어요. 2023년에 해야 되는데 왜 빨리 했어?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했는데 실제로 2년이 당겨졌어요. 그 옛날 기사를 찾아보면 90년생 큰일 났네요 그랬거든요. 이제는 92년생 큰일 났네가 됐죠. 네. 그러면은 이거 저도 82년생이니까 뭐 저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뭐 괜찮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10년밖에 안 받았는데 뒤에 줄 서 있는 애들이 굶기 시작하면 우리도 굶을 수 있다는 생각 들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법을 그래서 뭐 연금 개혁을 하겠다 실제로 했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요거는 일단 진행을 하겠다고는 대선 시절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이 나온 건 없고요.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개혁을 할 것인가? 일단 더 내야 되는 건 확실하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월급 대비 몇 퍼센트 내는지 아시나요? 몇 프로쯤 낼까요? 한 10% 내잖아 지금. 네, 한 9%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4.5% 내고 있어요. 반은 우리 회사가 내죠. 맞아. 네, 제가 퍼시몬에 예를 들어 4대 보험을 들었다. 퍼시몬에서 4.5 내주고 제가 4.5를 내서 9%를 납입하고 있죠. 네. 근데 OECD에는 평균이 18%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OECD 평균의 약 절반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져가는 것도 사실 좀 잘 왔다. 그렇죠. 그래서 가져가는 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가져가는 거를 몇 퍼센트로 설정을 했냐면 42%로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평균 소득하고 내가 생애 동안 벌었던 평균 소득의 중간치를 내가지고 고소득의 42% 정도 가져갈 수 있게. 근데 지금 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연금 개혁 때문에 막 시위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노동 개혁 같은 것들도 막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60세까지인데 62살까지 이래라 정년을 그러니까. 2년 연장한다 그랬더니 왜 우리가 은퇴 시기를 늦춰야 되냐? 들고 일어나고 그렇죠. 난리 났죠. 화염병 던지고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왜냐면은 거기는 그 바캉스의 나라죠. 바캉스가 프렌치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캉스 한 달씩 가요. 그러니까 워라밸을 가장 중시하는 민족인데 얘들을 감히 은퇴를 2년을 늦추라고 하니까 우리는 제발 더 일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왜 더 일하게 안 해주냐 이게 문제죠. 저희 아버지는 지금 저희 아파트에서 시큐리티 넘버 원 하시는데 근데 지금 50년생이시니까 근데 3개월씩 연장이 되면은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신이 났죠.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정말 저기 프랑스에서는 왜 내가 더 62살까지 일을 해야 되냐면서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이가 점점 우리가 오래 살고 있고 해서 정년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거둬라.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약간 일리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게 있냐면 연금은 시기에 따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금을 적립해서 이걸 굴린 다음에 주는 방식이 있고요. 우리나라 그렇게 하죠. 네,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기금 굴린 지가 오래 안 돼서 그래요. 네, 지금 서구 이제 초창기에 연금 설계했던 한 150년 된 독일 이런 데들은 다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과식이라 그래서 오래 걷어서 오래 주고 모자라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정부에서 넣고. 근데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우리 재석이 형이 은퇴했다. 100만 명이죠. 네, 72년생이 한 100만 명 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72년생이 은퇴할 때쯤 되면 올해 태어난 애들이 한 10살 정도 되겠죠. 근데 걔들이 일할 때가 되면 25만 명이에요. 지금 30만 명이 안 되니까 태어난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로 보면
상체는 이만한데 하체는 요만한 거예요. 하체가 중요한데. 그쵸. 지금 그쵸. 우리 양킴도 그 하체 근력을 엄청 강조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벌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됐죠. 하체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프랑스나 독일처럼 부가식으로 간다. 오래 걷어서 그러니까 25만 명이 일해서 걷어서 100만 명 은퇴한 세대를 나눠주면 나만 날 것인가? 안 되지. 네, 그 문제가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일단 더 걷어야 되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더 걷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만약에 우리 지금 그 연금을 처음 만들 때는 3% 걷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5년에 3%씩 올려서 9%까지 왔는데 9% 왔을 때 IMF가 터졌어요. 원래는 3%씩 더 올려서 15%까지 가는 거였는데 그때 97년에 9%를 만들었는데 더 만들려고 하니까 IMF가 터졌죠. 그렇다 저렇다 하다 보니까 힘들다 해가지고 늦춰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9%로 그대로 왔죠. 근데 지금 우리 인구 얘기 나올 때 기사들 보면은 2002년 KBS 9시 뉴스 자료 화면에 이미 지금 인구가 절정이고 20년이 지나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는 KBS 9 기사가 있어요. 네, 앵커가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근데 그게 정말 100% 일어났죠. 왜냐면은 인구는 예측 가능한 미래인 게 갑자기 고3이 생겨나진 않잖아요. 19년 전에 태어난 애가 고3이 되는 거니까 인구는 약 2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는 거니까 연금이 박살나는 것도 서서히 박살나죠. 왜? 통계가 보이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뭐 인구 작살 났고 연금도 뭐 지금 거의 뭐 고갈이 2000 언제 된다고? 2050 지금 5년으로 돼 있죠. 그때 고갈이 된다고 나왔고 대한민국은 사실 지금 미래가 아주 깜깜한 거죠.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인구 문제는요 뒤집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출산율 0.7인 세대가 애를 낳잖아요. 걔들이 2명씩 낳아도 50만 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가장 지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모두 함께 일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일단은 모든 은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 실질 퇴직 연령이 72세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배고파서 못하는 거고 우리는 하고 싶어도 은퇴를 못해요. 우리가 은퇴를 하면 사회가 작살나니까. 그쵸?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요즘 양킴의 서재를 보잖아요. 거의 피터 드러커의 손녀죠. 거의 위기가 우리 코앞에 온 거예요. 그쵸. 양킴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필이면 지금 요거 제목도 이래요. 뭐 초거대 위협. 와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나라가 진짜 위기다 싶은 게. 위기고. 그러니까 나는 평생 일하는 게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일만 찾는다면 평생 일하는 거. 예를 들어 저 워런 버핏 보세요. 뭐 먼거 친구 그 형 100살이에요. 100살인데도 지금 일하고 있잖아. 나이가 3자리죠. 피터 드러커 씨도 뭐 거의 100세까지 일을 하셨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죽기 전까지 저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이렇게 뭐 책 선생처럼 본인의 직업을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그러면서 이 그 편의점에 편의점 인간이죠. 친한 편의점 사장님 뭐 땜빵 나면은 그거 좀 메꾸러 가고 그런 식으로 십시일반 도망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일이라는 거를 평생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다 생각하고 그래서 뭐 요새 서점에 봐도 요새 옛날에 막 주식 부동산 코인 얘기 많았지만 지금은 다 이제 일을 어떻게 N잡이다 잘할 것인가 뭐 직업의 미래다 뭐 이런 거 많죠. 막 개인 브랜딩이다 회사다 뭐 일이다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출판사에서 전화 오라고 개인 브랜딩 하면 또 출판사 전화 그만하세요 이제. 아니 대표님이 글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회사가 돌아가려면 대표님이 분기 한 권씩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그렇게 했다가 지금 제가 지금
링거 꽂고 왔잖아요 지금. 제가 2년 기절합니다 지금. 제가 2년 애가 전에 살이 쏙 빠지고 있다고 지금. 그쵸. 이게 자성 예언 효과 같은 게 제가 3년 전인가 그 얘기했어요. 분기에 한 권씩 써야 작가가 먹고 산다. 그리고 마지막 책이 터지면 앞에 책이 모두 역주행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들어오는 데마다 다 이렇게 계약을 했더니 그쵸. 무조건 계약하라 그랬죠. 제가 지금 진짜 뭐 가로로 쓰러집니다 지금. 그쵸. 가로로 쓰러졌고요. 23년이 밝기도 전에 책 2권씩 계약해놓고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반기는 없으니까 아직 출판사한테 연락 오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반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택시 타면서 우리가 여기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렇죠. 왜냐면 나는 젊었을 때 많이 놀았고 물론 그게 다 좋은 경험으로 쌓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그쵸. 이렇게 치열해야 되는데 가정이 있는 분들이나 자식이 있는 친구들 그렇죠. 자식을 보면은 잠이 안 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애기들한테 어떻게 지금 이 미래를 그대로 돌려줄 그쵸. 거야? 지우 준성의 엄마는 지금 난리 났죠. 아니 그 사람도 캠핑 가 있더라고. 캠핑 갈 시간이 있어요? 지우 준성이 이모만 지금 미치는 거야. 왜냐면 이모는 모든 세대의 아이들이 내 조카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쵸?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강민아 씨는 둘만 키우면 되는데 나는 이 모든 아이들을 그쵸. 미래를 생각한다고 지금. 부천에 나는. 지금 타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밑에 세대들은 사실 굉장한 92년생도 지금 뭐 당장 뭐 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또 가까운 92년생 있죠. 100배라고 있잖아. 아주 있죠. 근데 그 친구들부터 해서 그 밑에 친구들은 진짜 생각하면 저는 진짜 약간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고. 초등학교 폐교 소식을 새벽에 보면은 그날 한 3시간 잠이 안 와요. 왜냐면 저는 느껴지니까. 제가 항상 인구 얘기를 하고는 하지만 요거는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뒤집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한 번 기울어진 추세는 역전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평생 일한다 생각을 한다.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솔루션 갖고 오세요. 저번 주에 제가 그 용화대 전화 안 왔잖아. 전화 안 왔으니까. 전화 안 왔으니까 전화 올 때까지 솔루션 내야 돼요. 내야 돼. 자 여기서 솔루션 마음에 들면은 용화대에서 전화 와야 돼. 그쵸. 솔직히 이제 뭐 이게 지금 정치색을 따질 때가 아니야. 미래가 지금 우리 깜깜하거든 지금. 그쵸. 자 첫 번째는 평생 일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아예 내가 창업할 각오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 그쵸? 근데 이게 창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끼리 뺏어 먹긴데. 그쵸? 인구도 없고 다 힘든데 사달라고 하기도 지금은 힘든 시기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건 해야죠. 왜냐면은 일을 한다는 건 결국 부가가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내서 자꾸 붕업을 해줘야 내수 경제가 유지가 되죠. 그게 안 되면 다음이 없어요. 물가가 다 오르고 막 이러니까. 그쵸.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부업 하시는 분들 많죠. 저희 거기 저희 집 앞에 보면은 볼펜 조립 알바 있어요. 개당 30원 뭐 이런 거 붙어 있어요. 삼색 볼펜 스프링 끼우고 요거 있죠. 그거 하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지만 오죽하면 그거까지 할까 하는 생각도 그거라도 들고. 지금 해야 되는 시기가 왔으니까. 개당 30원이면 몇 개를 해야 되겠어요. 100개야 3,000원인데. 그럼 또 세 번째. 3개씩이나 해야 돼요? 전화 안 왔잖아. 안 왔으니까. 영화한테 전화. 그러니까 너가 더 정말 매력적인 걸로 얘기해야지 전화 온다니까. 저는 진짜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건데 지방에서 사업하는 1인 사업자들은 폐업할 때까지 세금 안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거 근데 지금은 우리끼리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개방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참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는 뭐 되게 문화적으로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그때 왜 그냥 받아들여야지 지금 무슨 이게 정말 정신 좀 이게 차리세요 다들. 진지한 문제인 게 우리 예멘에서 난민 들어온 적 있죠 제주도에. 그때 3명 받아줬거든요. 근데 예멘 애들이 하는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3명이었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난민조차도 못 받아요. 근데 이민을 받겠다. 지금까지 우리 막 굉장히
그 외국인 노동자 비하 컨텐츠가 많았어요. 예전에 우리 그 왜 야간에 하는 스탠딩 코미디 그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거 이거 되게 나쁜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인종 감수성이 굉장히 결여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놓고 놀린 거죠. 공영방송에서. 호주에 있을 때 네. 제가 식당에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제 발음 가지고 그 이제 호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호주 사람들이 커피를 플랫 화이트를 많이 먹어요. 플랫 화이트라고 라떼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플랫 화이트 몇 개 달라고 주문했는데 내가 그 몇 개 플랫 화이트 몇 개 했는데 플랫 화이트 내 발음 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속 그쵸. 놀리고 웃는 거야. 그쵸. 우리 입장에서 김치 발음이니까. 그래갖고 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주문을 못 받았어. 받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자꾸 난 치우는 것만 하겠다 하고. 그쵸. 왜냐면 그게 기분이 진짜 나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나도 다나카 이 콘텐츠를 좋아했는데 과연 이렇게 보고 재밌게 웃으면 어떤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내가 계속 웃어도 될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런 문제의 컨텐츠가 되게 많은 게 막 일본 애들을 일본은 카타카나로 음차에서 쓰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웃어요. 막 마크도나르도 뭐 이런 거 가지고 되게 힙부호프 그쵸. 힙합 되게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옆에서 한국인이 맥도날드 옆에서 마크도나르드 하는 거를 어차피 똑같아. 그쵸. 서양 입장에서 보면 그쵸. 얘 원어민이 보면 여기나 독인 객인인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비웃고 조롱하는 컨텐츠를 양산해오지 않았는가. 이게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우리가 지금은 우리 부천에도 중국인 교포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쵸. 여기는 코리아타운이죠. 지금 치과를 가도 그랬고 네. 부동산도 그렇고 식당 가도 그렇고 지금 그런 교포분들을 빼놓고는 이게 시장이 안 돌아가 경제가. 네네네. 근데 그분들도 다 세금 내고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 심지어 그분들이요 의료보험 흑자에 많이 기여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의료보험 혜택 받으려면 보험료 내시거든요. 전체 국가로 놓고 보면 외국인 보험 재정은 흑자예요. 네, 외국인들은 내는 게 받는 것보다 내는 게 훨씬 많아서 단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들을 배척하고는 유지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그래.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미국이나 막 이런데 캐나다 우리 가고 싶어서 난리치잖아. 그쵸. 호주에도 보면은 한국인들 많이 사는 동네가 있고 그쵸. 그러면 그쪽에는 또 약간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차별 받으면서 그쵸. 여기서는 왜 또 그렇게 하느냐. 그쵸. 거죠. 우리 이제 윤여정 선생님 영화 미나리도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남의 얘기인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뭐 우리가 뭐 우리끼리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인드도 열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이 문도 활짝 열어야 될 때가 왔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자식들이 살고 더 다양한 이 문화랑 다양한 언어들이 섞이면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 3국에 동일하게 있는 문제거든요. 올해 4월부터는 중국도 인구가 추월당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점이 이제 동아시아 3국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일본도 그래서 지금 이민자 많이 받아요. 그렇죠. 제 친구도 일본에 일하러 가는 친구들이 많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일을 그렇죠. 웬만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번 또 일을 바꿔가면서 또 저번에 저희가 이제 그 대학교 2번 가기 얘기할 때 그 평생 교육 얘기도 했는데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재교육에 대한 이슈는 계속 살아날 것이다. 물론 그 교육을 김양 스쿨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 입장인데, 그렇죠? 김양 스쿨은 본인이 공부하는 스쿨이니까. 내가 공부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따라오라고. 제가 이제 이 바쁜 와중에도 유튜브가 돈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밥 먹으면서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쵸. 이런 이야기를 나만 듣기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나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똑똑해지고 있거든. 그다음에 내 생활도 우리 대표님 많이 진지해졌죠. 많이 나아졌고 내 생활도 확실히 많이 나아졌고 그다음에 어딜 가더라도 이런 이야기 계속 듣다 보니까 대화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야. 그렇죠. 사람도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래서 이제 얘한테 얘기했지. 그냥 요거 우리 밥 먹을 때 이렇게 켜놓고 그냥 하자. 우리 자리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일들, 그다음에 조금 더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면서
지금은 서로 손을 맞잡고. 그렇죠. 우리가. 예, we go together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Let's go together. 그렇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금은 지금 개혁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연금은 생각보다 잘 끝났나요? 얄팍하게. 우리가 항상 얄팍하게. 습자이처럼. 그렇죠. 우리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깊이 들어가면 댓글이 난리 나죠. 그렇지. 우리는 적당히 이 정도만. 오히려 교육 개혁을 더 세게 했다. 알겠습니다.